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선형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기본 행연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렬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이 바뀌지 않는 그런 어떤 연산들을 이터레이티브하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우스 행렬 혹은 이제 기하 가우스 행렬 형태로 이렇게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해를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방법이라고 본다면,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선형 연립방정식을 얘기를 하면서 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역행렬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역행렬을 활용을 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그 AX는 B다라고 하는 행렬 방정식, 즉 선형 연립 방정식의 행렬을 기반으로 한 표현 방식의 행렬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해를 구하는 어떤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가우스 소거법 혹은 이제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본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역행렬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논리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AX는 B다, AX는 B다라고 하는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A는 0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해를 어떻게 구할까요? 예. 그럼 양변에다가 기본적으로 A분의 1을 양변에다가 곱하게 됩니다. 그럼 A분의 1에다가 A를 곱하면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에다가 X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X가 됩니다. 그럼 X는 뭐죠? 맞습니다. A분의 B죠. 자, 우리가 AX는 B다라고 하는 어떤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A가 1이 아니면 이와 같은 어떤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X는 A분의 B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AX는 B다라고 하는 어떤 행렬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방정식을 푸는데 적용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떤 논리를 적용한 어떤 개념들을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좀 이게 역행렬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행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역행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행렬은 기본적으로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우리가 역행렬이 정의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을 행렬 방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AX는 B라고 했을 때 그 A라는 행렬 자체가 만약에 이 정방행렬,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그런 어떤 정방행렬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역행렬을 기반으로 뭔가 해를 구하는 어떤 접근 방법은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역행렬은 기본적으로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역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방행렬 A에 대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어떤 행렬 B가 존재를 한다면 A를 가역행렬, 역행렬이 가능한 행렬이다. 그래서 invertible matrix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non-singular matrix, 비특이 행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B냐, A에다가 B를 곱한 거, 어차피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곱해지는 행렬 B도 정방행렬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근데 A 곱하기 B가 혹은 B 곱하기 A가 했더니 뭐가 나와요? 예, 이런 아이덴티티 항등행렬이 나오더라. 예, 이렇게 되면 이런 어떤 행렬 B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A의 역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A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A는
가역 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역행렬이 가능한 행렬이다. 혹은 비특이 행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의 역행렬을 바로 이 B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B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A의 역행렬이다 라고 해서 A의 이렇게 마이너스 1승과 같은 어떤 형태로 역행렬을 표현을 합니다. 즉 A 곱하기 A 인버스 혹은 A 인버스 곱하기 A 역행렬이 만약에 존재하는 가역행렬이라고 한다면 얘는 아이덴티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A 인버스를 A의 역행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B가 존재하지 않으면 A는 역행렬이 가능하지 않은 행렬, 비가역행렬이라고 해서 non-invertible matrix 혹은 특이행렬, singular matri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의고요. 이게 뭐 non-singular matrix, singular matrix라는 용어는 뭐 이렇게 강의마다 이렇게 가끔씩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용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B, C, D 요 네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2x2 행렬의 역행렬.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렬을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다면 아니면 이제 대학교 때 혹시 다른 과목을 통해서 선형대수 수업을 들으셨다면 당연히 이제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어떤 역행렬을 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2x2 행렬이 존재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지는 행렬을 이렇게 D-B-CA 이렇게 이런 행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 행렬 곱이죠. 행렬 곱이기 때문에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앞에 곱해지는 첫 번째 행, 뒤에 오는 첫 번째 열 두 행렬을 이제 두 벡터를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되죠. AD-B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어떻게 되죠? 예,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이죠. 자, 했더니 마이너스 AB 더하기 AB니까 0이 나오죠.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예,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CD 빼기 CD이기 때문에 0이 나오고요. 얘는 어떻게 되죠?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C 더하기 AD, 그래서 AD-BC가 됩니다. 그래서 AD-BC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뒤에 아이덴티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요 A라고 하는 요 행렬 A에다가 어떻게 되죠? 뒤에 곱해지는 어떤 행렬을 예를 들면 뭐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A에다가 AD-BC분의 2를 B라는 행렬에다가 곱해서 해주면 결과가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요 AD-BC라고 하는 이 값이 0이 아닐 경우에 0이 아니라면 자, AD-BC분의 1에다가 요 뒤에 나오는 B 행렬 자, 즉 이게 뭐가 될까요? AD-BC분의 1 곱하기 B 자, 얘가 바로 A의 역행렬이 됩니다. 즉 AD-BC가 0이 아닐 경우에는 바로 자, 요게 A의 역행렬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AD-BC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요 결과물이 영행렬이에요. 그 얘기는 뭐다? 예, B는 기본적으로 이게 아이덴티티가 나올 수 없는, 즉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즉 AD-BC가 0이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 A라고 하는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비가역 행렬이 됩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행렬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AD-BC라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보았을 때 이 AD-BC가 0이냐 0이 아니냐 0이냐에 따라서 A라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판별하는 어떻게 보면은 판별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얘를 이제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얘를 보통 이제 행렬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뭐 디터미넌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행렬을 좀 배우셨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방 행렬에 대해서는 이런 행렬식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그 행렬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주어져 있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어떤 판별식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자, 이 점을 짚고선 한번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역행렬과 관련된 성질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이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 가역 행렬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역행렬은 가역 행렬 A의 역행렬 A 인버스는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즉, 가역 행렬 A에 대해서 여러 개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그 역행렬은 반드시 유일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성질이고요. 같은 차원의 가역행렬 A, B와 0이 아닌 스칼라 K에 대해서 자, A가 가역행렬이니까 A 인버스 당연히 존재하고요. A 인버스 또한 가역, 역행렬이 존재를 하고요. A 인버스의 인버스는 다시 원래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A도 가역행렬이고 B도 가역행렬이라면 A, B, 이 만약 곱이 A와 B가 이제 같은 차원이라고 하면 곱 연산도 당연히 정의가 되죠. A, B도 역행렬이 존재를 하고요. A, B의 역행렬은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이다.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A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A에다가 스칼라 배를 한 KA 또한 역행렬이 존재를 하고요. KA의 역행렬은 KA의 역행렬에다가 K분의 1을 곱한 스칼라 곱을 한 결과물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만약에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A를 n승한 것도 역행렬이 존재를 하고요. A n승의 역행렬은 A의 역행렬을 n승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역행렬이 존재를 하면 A의 전치연산을 한 행렬 또한 역행렬이 존재를 하고요. 그 역행렬의 그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은 A의 역행렬을 전치연산을 취한 거와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역행렬과 관련된 성질들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증명이나 이런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자주 활용될 수가 있는 성질들이니까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서 얘기를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역행렬이라는 것을 만약에 구할 수가 있다면 그 역행렬을 우리가 행렬 방정식의 양변에다가 곱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AX는 B라고 하는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의 해를 구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은 어떤 정방행렬 A가 존재하고 얘가 가역행렬이라고 했을 때 얘의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행 연산이 있는데요. 이 기본행 연산을 우리가 어떤 기본행 연산에 대응되는 어떤 행렬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거를 기본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E1이라고 하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A라는 행렬 앞에다가 E1이라고 하는 어떤 행렬을 곱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행이고 얘는 열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에다가 각각의 이 열을 곱하면 이제 첫 번째 행이 나오게 될 텐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A, B, C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행과 각각의 이제 열을 곱하게 되면 두 번째 행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이거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물은 바로 이제 3,1에 해당되는 이 값으로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요거는 어떤 기본행 연산에 대응되는 어떤 행렬 곱일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준
기본행 연산에 대응되는 기본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도록 할게요. E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얘는 1, 0, 1, 0, 1, 0, 0, 0, 1, 0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연산을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행이고요. 두 번째, 첫 번째 행에다가 자, A의 지금 E1, A니까요. 자, E2의 첫 번째 행에다가 A의 각각의 열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 두 번째 행에 해당되는 결과물이 E2A 연산을 거치면 첫 번째 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행에다가 각각의 열을 곱하게 되면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자, 얘는 세 번째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얘기는 뭐죠? 맞습니다. E2라고 하는 요 기본 행렬은 어떤 연산을 한 거냐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맞바꾸는 그런 어떤 연산과 대응되는 기본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행 연산 중에 하나죠.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에다가 마지막 대각, 주대각 성분의 세 번째 성분에다가 6을 했습니다. 이건 뭐죠? 쉽죠. 이건 간단합니다. 뭐죠? 세 번째 행에다가 6이라는 상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E3A를 하게 되면 세 번째 행에다가 6이라는 거를 곱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기본행 연산 중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어떤 행의 하나의 방정식에 어떤 여기하는 상수배를 한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또한 기본행 연산에 대응되는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행렬 왼쪽에다가 기본 행렬을 곱하면 어떤 거죠? 기본 행렬에 상응하는 이 각각의 기본 행렬에 상응하는 기본행 연산을 해당 행렬에다가 적용한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기본 행렬이에요. 이런 기본 행렬은 기본적으로 원래 주어져 있는 행렬의 좌측에다가 기본 행렬들을 곱해서 이 기본 행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행 연산을 수행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죠. 자, 기본적으로요. 기본 행렬은 역행렬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 행렬의 역행렬 또한 기본 행렬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예시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거죠. 이거는 요 기본 행렬은 뭐죠?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 더한 건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역행렬도 존재를 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행렬의 기본행 연산에 해당되는 어떤 기본 행렬입니다. 이건 뭐죠? 첫 번째 행에다가 4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준 그런 어떤 기본행 연산과 연관되어 있는 기본 행렬입니다. 어찌됐든 기본 행렬의 역행렬도 기본 행렬이다. 예,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기본 행렬이라는 걸 왜 얘기했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지금 이 논의의 포인트는 어떤 그 가역행렬인 전방행렬 A가 존재할 때 얘의 역행렬을 어떻게 구할 건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행렬을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이런 어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A에다가 어떤 기본행 연산을 적용합니다. 기본행 연산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본행 연산에 사용되는 기본 행렬을 그 A라는 행렬의 좌측에다가 배치를 해서 곱해주는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두 번째 기본행 연산을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에다가 다시 세 번째 기본행 연산을 적용합니다. 그걸 쭉 적용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아이덴티티가 나왔더라. 즉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즉 항행렬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방금 도출했던 요 결과물인데요. 자, 요 앞에 있는 요 A를 기점으로 이게 끊어서 요 앞쪽에 있는 거를 한번 쭉 묶어봅니다. 어차피 이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2p 곱하기 쭉 이제 곱해서 2원까지 곱한 거를 묶음으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이제 B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 곱하기 A를 했더니 뭐가 나와요?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죠? 맞습니다. A의 역행렬이죠. 그 얘기는 뭐다? 자, 얘가 뭐다? 얘가 바로 A의 역행렬이라는 거야. 즉, A의 역행렬은 우리가 A라는 행렬을 아이덴티티로 만들기 위해서 일련의 기본행 연산을 적용했고 각각의 연산에 대응되는 기본행렬들을 이렇게 우에서 좌로 쭉 이렇게 붙여 나가서 결국은 마지막 기본행 연산으로부터 처음에 수행했던 기본행 연산을 수행했던 기본행렬들을 쭉 곱하면 얘가 뭐다? 맞습니다. A의 역행렬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A의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역행렬을 구하는 또 다른 방식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A와 I가 행동치다. 즉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나와서 A와 I가 A의 어떤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와 관련된 A와 I의 첨가행렬, A와 I를 붙인 첨가행렬과 I와 A 인버스라고 하는 요 첨가행렬은 이 또한 행동치임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명 부분은 해당되는 책자들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A와 I가 행동치다, 즉 A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다라고 한다면 A와 I의 어그멘티드 매트릭스와 I와 A 인버스라고 하는 행렬의 이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는 행동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결국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가우스-조단 소거법을 통해서 우리가 연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로 A에다가 I를 첨가해서 이런 첨가행렬,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걸 가지고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우스-조단 소거법을 통해서 요 A라는 요 행렬을 아이덴티티로 만들기 위해서 요 첨가행렬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계속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기하 가우스 행렬을 만듭니다. 근데 이 기하 가우스 행렬을 만드는데 만약에 얘가 아이덴티티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물인 D는 요 행동치라는 조건에 의해서 얘가 바로 역행렬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첨가행렬을 통해서 기하 가우스 행렬을 만들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얘가 아이덴티티가 아니라면 자, 이 A라는 행렬은 애초부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어떤 일단은 A와 I의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A를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기하 가우스 행렬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봅니다. 얘를 결국 이제 아이덴티티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행 연산을 쭉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거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행을 이제 바꾸는 연산을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는 연산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1인데요. 위는 0인데 아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0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는 연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1로 만들고요. 얘를 1로 만들고 얘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얘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는 연산을 통해서 얘를 0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앞부분이 아이덴티티가 돼버렸어요. 자, 얘는 A였고 얘는 I였는데 기본의 연산을 통해서 얘가 아이덴티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이 뒤에 나오는 게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A의 역행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AI라고 하는 첨가행렬을 만들어서 이렇게 A 인버스를 우리가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A의 역행렬을 우리가 시스테믹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로 돌아올게요. 자, 여기 보면 AX는 B입니다. 만약에 A가 정방인열이에요. 정방인열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논리로 자,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역행렬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A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 역행렬은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A 인버스는 유일하고요. A 인버스는 유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인버스와 A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예, 항등인열 나오고요. 항등인열에다가 요 X라는 벡터를 곱하면은 X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A 인버스 B가 되겠죠. 자, A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A 인버스도 유일하기 때문에 이 주어져 있는 이 선형 시스템의 해는 유일해를 가지게 됩니다. 해가 유니크하게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해는 A 인버스 B라고 하는 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만약에 A가 정방행렬이고 A가 가역행렬이라고 한다면 역행렬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면 이 역행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그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본 강의에서 우리가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b를 곱하는 방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선형대수를 통해서 배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해를 구하는 방식은 요 AX는 B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으면 A와 B를 합친 첨가행렬을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행렬을 아이덴티티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행 연산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요 뒤에 있는 벡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A 인버스 B 형태의 어떤 결과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A 인버스를 아까 같이 A 아이덴티티 A 인버스로 기본의 연산을 적용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B를 여기 A 인버스에다가 B를 곱하는 방식을 통해서 X를 구하는 이런 어떤 두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역행렬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하고 싶으면 다이렉트하게 A와 요거와 B를 합친 첨가행렬을 가지고 요 앞에 있는 A라는 행렬을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로 만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요 B에 해당되는 요 벡터는 기본적으로 요 결과물이 A 인버스 B가 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해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 단 이게 적용되어 있는 조건은 뭐다? A가 보다 정방인열일 때 이렇게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역행렬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행렬은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이야기를 한다. 이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